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경찰청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망원 치안센터와 이 마포대교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양화대교, 서강대교 북단에 강변북로 진입로를 차단했다. 사실상 교통 통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고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실제 교통 통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날 김건희 여사는 뚝섬 119 순환구조대에서 망원치안센터까지 갔는데 이 마포대교 그리고 양화대교, 서강대교만 통제를 했겠느냐? 결국 그 성수대교나 한남대교도 통제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쭉 봤는데 추가로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의 112 신고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비슷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있어서 광진에서부터 용산까지 강변북로를 통제를 했었습니다. 청장님 맞죠? 그날 예, 대통령에 대한 경호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광진에서 광진 119 센터에 4건, 성수 그러니까 성동구죠. 112 센터에 3건, 용산에 1건, 마포에 5건 이렇게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이 이제 광진구인데 5시 20분부터 5시 46분까지 4건이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당시 그 광진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민주평통 해외지역 회의에 참석했다가 대통령께서 5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진, 성수, 용산, 강변북로길을 통제하고 지나갔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성동구 쪽 보시면은 5시 반부터 5시 42분까지 3건의 신고가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뚝섬 순환구조대가 바로 여기 있는데 뚝섬 순환구조대를 5시 반에서 5시 40분 사이에 출발을 해서 제일 좌측에 있는 망원치안센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이 뚝섬 순환구조대에서 적어도 용산 근처까지는 이른바 남편 찬스를 통해서 교통이 통제된 길을 아주 자유롭게 달렸을 것 같고 그 이상 양화대교까지는 망원치안센터까지는 자체적인 교통 통제를 하면서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6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혼자 타고 서귀포 은갈치 축제를 참석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분리 기준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항공기 분리 기준을 대통령도 없는데 적용을 받았고 황제 의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과연 이때 당시 지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가 남편 찬스를 쓴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찬스를 쓴 것인가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보안 사항이라서 확실한 답변을 또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과연 이 교통 통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경호 대상입니다. 근데 경호 대상인데 경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경호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대통령 경호법에도 돼 있고 당시는 퇴근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112 신고가 쏟아질 정도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간 퇴근 시간대에 광진구에서부터 저쪽 워커힐에서부터 양화대교 북단까지 이 교통 통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네, 지난 그 3월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었죠, 그죠? 네 있었습니다. 3월 30일 날 필기 시험, 체력 시험은 4월, 5월에 걸쳐서 있었고 면접 시험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PPT 한번 보세요. 경기도 여성 공무원, 특히 소방 관련 학과의 경력 채용 면접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보시면 왼쪽이 A 면접장인데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B 면접장인데 2명만 합격하고 12명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 12명이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이 체력 시험, 면접 시험을 합해 가지고 이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면접 시험에서 과락만 있으면 아무리 필기 시험을 잘 보고 체력 시험을 잘 봐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27명 응시자 중에 15명만 합격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비면접장에 떨어질 대상을 몰아놓고 의도적으로 과락을 줘가지고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추정이 되죠. 그리고 다음 PPT 보세요. 그럼 과락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소방공무원 채용 전체에서 보면 4%밖에 안 되는데 이날은 44%가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짜고 치는 그런 면접 시험 아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 감사를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청에서는 23년도에 소방공무원 채용 인적성 검사 및 그 구조화 면접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면접 평가에 대한 객관 타당성을 이제 높이는 작업을 하고요. 면접 심사에 대해서는 그 참여하는 면접위원에게 그 정권을 갖다 일임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나 향후에도 원장님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